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기본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번째 강의는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수학과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범위고요. 교재는 1-79쪽부터 1-8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6번째 강의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수영쌤이 새롭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니까 책 순서와 맞지 않는 점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7강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을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랑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여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폴더에 보시면 여기 수학 삼각함수가 있고요. 들어가 주시고 제가 수업하고 실습을 나눴는데 저희는 수업부터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엑셀 파일을 여시게 되면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에 바로 적용하기 전에 각각 함수가 어떤 함수들인지 조금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시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9쪽 첫 번째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미 앞전에도 우리가 뭐 sumif도 했었고 dsum이라는 것도 한 번씩은 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um이라는 게 무슨 i인지 무슨 함수인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필기 문제에서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시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 원셀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 겁니다. 용돈 1일차 그리고 B 원셀에서는 용돈을 1000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용돈 1일차부터 해가지고요. 용돈을 우리가 10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용돈 10일차까지를 쫙 채우기를 땡겨줄 거고요. 하루하루씩 증가할 때마다 계속 우리는 1000원씩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에는 당연히 2000원이 될 것이고 3일차부터는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우리가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용돈 11차까지 했을 때는 총 우리가 10,000원을 받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누적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누적. 그래서 누적을 단계를 시키게끔 한번 이거를 수식을 짜볼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sum이라는 게 더하는 함수다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진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C 원셀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는 sum 한쪽 괄호가 열리고요. 그 상태로 그 1000원이 있는 게 B 원셀이죠. 그래서 B 원셀을 마우스로 딸까. 그 상태로 보면 키보드에서 우리 콜론이 있을 겁니다. 땡땡. 요 콜론을 여기서 치게 되면요. 다시 한번 뒤로 B1이라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바로 콜론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쪽에도 B1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누적 함수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기 셀은 B1이라는 거는 상대 참조 형태로 둘 거고요. 뒤에 있는 B1은 그 상태로 키보드로 F4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 형태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 셀이 1000원이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튿날에 2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첫째 날에 받았던 1000원을 안 썼단 말이죠. 그럼 내 호주머니에는 다 더하게 되면은 우리는 3000원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내려볼게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3000원이 나오죠. 그리고 또 3000원이 있었는데 셋째 날에 또 3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 호주머니에는 당연히 6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또 당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계속 누적을 시키다 보면은 11자까지 돈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55,000원이라는 우리가 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필기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실기에서는 차후에 커마 1급에 누적 함수가 출제가 되고요. 실기는 우리는 2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필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누적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는 썸 괄호 열고 앞에가 상대 참조, 뒤에가 절대 참조. 이런 걸 우리가 누적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메모해 놓고 또 추가로 더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메모장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우리가 누적 함수다 라고 하고요. 앞에가
상대 참조, 뒤에가 절대 참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문제는 이런 게 필기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4일차 때 4,000원을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써버렸어요. 4,000원을. 뭐 과자를 사 먹었다고 칠게요. 그럼 4,000원이 아니라 음수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4,000원. 그럴 때 여기 값이 얼마로 바뀌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존에는 6,000원이 있었죠. 근데 내가 4,000원을 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는 2,000원이 호주머니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엔터를 치게 되면 2,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나머지는 밑에 셀은 다시 2,000원에다가 5,000원을 더해서 7,000원, 7,000원에다가 6,000원을 더해서 13,000원, 이런 식으로 식이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또 하나의 필기 문제는 또 어떤 형태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먼저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올바른 함수식을 물어봅니다. 그럼 올바른 함수식은 여러분들 이걸 물으셔야죠. 는썸 괄호 열고 B1 콜론 달러 B 달러 1이라는 이 함수식을 골라야 얘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단계 누적시키는 이 수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썸함수는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썸의 총합을 구한다 라고 교재에 되어 있지만은 이게 변형돼서 누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고요. 자, 이제 2번으로 내려오게 되면 79쪽에 2번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반올림은요, 1부터 4까지는 보통을 이거를 내린다 라고 표현하고요, 5부터 9까지는 올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가 반올림의 개념이죠. 그 올리는 거는 무조건 말 그대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림은 무조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 개념은 조금 다르죠. 말 그대로 반은 올리고 반은 내려주고,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로 얘기를 하면요, 반올림은 round, round, round라는 함수를 쓰고, 올림이라는 거는 올려주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위에 올리다 라는 뜻에서 up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round up 이라는 걸 함수를 쓰고요. 내린다, 우리가 내려가다가 영어로 down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round dow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round, round up, round down, 지금부터 요 세 개의 함수를 할 건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기능만 달라요. 올려주는 거냐, 내려주는 거냐, 반올림이냐, 이것만 다릅니다. 자,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3.14라는 소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더 가면은 3.14 뭐 1592 이런 식으로 해서 쭈루루 숫자가 나가는데요. 3.14?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요렇게 생긴 거 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글로는 원주율.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주율을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줄여서 보통 3.14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뒤로 나갈수록 뭐 3.14, 1592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계속 나가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파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재 한 장이 넘기게 되면 80쪽에 그 원주율 구한다 그래서 pi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그냥 3.14 예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를 구해준 함수가 는 pi 하고 괄호를 열고 바로 닫습니다. 즉 얘는 뭐다?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로 열자마자 바로 닫아주게 되면은 소수점이 3.14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쭈루루 나가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빈대다가 는 pi 괄호를 열고 닫으면은 이렇게 3.14 뭐 1592 뭐 93 뭐 반올림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율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i라는 함수를 하나를 해봤고요. 자, 얘를 이거를 그냥 기준 숫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옆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할 겁니다. 이 기준 숫자를 갖다가 그 다음 한 번은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올릴 거고요. 자, 또 한 번은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를 내릴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한 번은 정수 자리까지를 반올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숫자로 보면 3.141593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까지를 반올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 자리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죠. 반올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번째 자리. 그러면 9죠. 숫자 9. 9에서는 당연히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죠. 그러니까 정답은 3.141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함수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수는 round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가 열리죠. 그러면 여기서는 number라고 numdigit라는 게 해서 인수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number 이란 뜻은 당연히 뭐 뜻을 아실 거예요. 넘버 선생님 저 모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숫자예요, 숫자.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식이라던가 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이미 기준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는 셀을 참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F 저는 10셀입니다. F10셀을 컴마 numdigit 얘가 자릿수라는 뜻입니다. 자릿수.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보면은 79쪽에 자릿수에 대해서 쭈루루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1, 2, 0,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numdigit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릿수를 표현할 때 블라블라블라 까지를 적는 거예요. 까지에 대한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지 블라블라블라 에서가 아닙니다. 몇째 자리까지면 그 까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 자릿수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보면 네 번째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숫자를 4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3.1416까지 즉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가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메모를 하게 되면 지금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그 넘버리라고 썼죠. 넘버 얘는 기준 숫자 아니면은 어떤 식 어떤 수식이라는 것들이 다 지금 넘버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numdigit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 스펠링 맞나요? digits digits까지네요. 자, 얘는 자릿수인데 이거는 블라블라블라 까지에 대한 자릿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를 했을 때 반올림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가 아니라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를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서라고 한다면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가 에서라고 한다면 식을 쓸 때 라운드까지는 동일하고요. 기준셀 잡아주고 컴마 4라고 쓰면 큰일 난다 소리야.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표현되는 거는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하고 괄호를 닫아야 이렇게 3.142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라블라블라 까지랑 블라블라에서랑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이 함수 라운드 다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열심히 식을 다 잘 써놓고 자릿수에서 많이 틀립니다. 반드시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를 올려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과값은 두 번째 자리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얘가 세 번째 자리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하나가 올리니까 3.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려준 함수 roundup이라는 걸 써볼 겁니다. 는 roundup 괄호 열리고요. 기준셀 F10셀이죠. 컴마 우리는 두 번째 자리까지니까 2 괄호 닫고 엔터.
3.15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를 내릴 겁니다. 내리다, 영어로 다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는 라운드 다운을 써주시면 되고, 기준, 얘를 F10이라는 거를 컴마 두 번째 자리까지 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2라고 적으시면 돼요. 걸어잡고 엔터 하면은 3.14가 나옵니다. 다음 정수 자리까지 반올림이라고 하죠. 반올림. 정수 자리까지를 반올림 하니까 정수라는 건 뭡니까? 소수가 아닌 게 정수죠. 그러면 이렇게 다 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은 3이라고 나오는 거죠. 3.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반올림 그 반올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냥 3이고요. 만약에 정수 자리까지를 올려라. 그러면 3이 아니라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반올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이 정답입니다. 저는 라운드 걸을고 기준 숫자 얘를 우리는 컴마 정수 자리예요. 즉 소수가 없다. 아예 없는 거죠.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릿수를 제로라고 적으시면 돼요. 0. 그래서 걸어닫고 엔터 하면은 정답이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소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소수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일반 돈 개념으로 좀 가볼 겁니다. 돈. 자, 예를 들어서 123,4,567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요 돈을 100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 시킬 거고요. 하나는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할 것이고요. 자, 또 한 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 단위까지 반올림을 시킬 겁니다. 어차피 올림 내림은 쓰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올림이라는 기준을 하나를 두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00 단위에서 반올림을 할 겁니다. 지금 막 에서도 있고 까지도 있고 막 섞여 있죠. 자, 우선 100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을 해볼 건데요. 그럼 우리가 돈을 봤을 때 100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을 시키려면은 100원 단위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얘는 어때요? 숫자가 5죠. 500원이란 5죠. 5니까 하나를 올라가면서 123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래야 100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을 시킨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함수로 풀어보죠. 는 라운드 괄호 열고 기준셀 얘를 F13이라는 것을 컴마 넘 디지트 몇 원 단위까지? 우리는 1000원 단위까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00원 단위까지라 해서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일시, 100, 1000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1000원 단위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아까 여기를 우리가 0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수 자리까지가 0이고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마다 첫째 자리까지다. 그러면 1, 두 번째 자리까지다 하면 2, 지금 문제처럼 네 번째 자리까지다 하면은 4. 이런 식으로 양수로 표현을 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1,234,567하고 뒤에는 사실은 이게 생략이 된 거죠. 0000 이런 식으로 뒤에가 소수점을 다 떼버리고 그냥 123,4,567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으로 뒤에 소수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좌측으로 가고 있는 거죠. 좌측.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놓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수직선이 가운데가 제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그 돈 개념이기 때문에, 정수 개념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1의 단위까지를 여기를 7을 0으로 봐야 돼요. 여기부터가 0. 그 다음에 6부터가 마이너스 1, 5가 마이너스 2, 4 있는 데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79쪽에 보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교재는 단순히 외우게끔 하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풀어 설명한 겁니다. 풀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원 단위까지가 그 0이니까 일시, 100, 1000 돈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1000원 단위까지를 갔을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자릿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적어야 될 것이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시면 1000원 단위까지가 반올림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해보죠. 마이너스 3하고 엔터 치면은 123만 5천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책에다 정리하게 되면 책에는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자릿수 표현할 때 마이너스 3이 100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하는 얘기입니다. 교재에다 좀 덧붙여서 적어놓으세요. 추가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반올림한 거랑요, 제가 제일 끝에 보면 100단위에서 반올림이죠. 서로 같아요. 이게 결과값이.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값도 뭐예요?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는 1000원 단위까지인 거고, 이 문제는 조금 말만 다르게 하는 거죠.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를 보유하라는 소리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문제를 풀 때는 라운드 가로 열고 요 숫자를 잡아서 똑같이 콤마 마이너스 3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단위까지는 100단위에서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100단위에서라는 소리죠. 이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라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2는 10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의미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10단위에서 반올림이랑 말이 같고요. 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10원 단위까지를 반올림한다는 소리고, 말을 이거랑 같은 말은 뭡니까? 1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는 소리죠. 그래서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게 요 자릿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도 있죠. 마이너스 3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있죠. 그러니까 돈 우리가 10, 100천, 만, 10만 그 단위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만원 단위까지가 되는 거고, 이거랑 같은 것은 1000원 단위에서랑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계속 풀어볼게요.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만원 단위까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는 라운드 괄호 열고 요 숫자 잡아서 컴마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4입니다. 1000원 단위에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123만원이라 나오고요. 얘랑 똑같은 게 만 단위까지라고요. 서로 같다고요. 는 라운드 괄호 열고 요 숫자 잡아서 컴마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엔터. 서로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띄엄띄엄해서 그러는데요, 얘랑 얘랑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같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올림, 올림, 내림까지가 됐고요. 교재 79쪽에 3번 보시면 썸이프가 있는데,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제가 썸이프를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합계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미 앞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자, 80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80쪽에 보시면 ABS라고 있어요. ABS. 저 ABS라는 뜻이 뭐냐면 절대값을 구한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bsolute라는 뜻입니다. 절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절대값. 수학에서 절대값은 뭡니까? 부호로는 요렇게 쓰는 게 절대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5의 절대값은 얼마? 5점. 항상 값이 뭘로 나옵니까? 우리는 양수로 나오죠. 양수. 양수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그냥 일반 양수값. 플러스 값이라는 게 그냥 양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앞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안 쓰고 그냥 1, 2, 3, 4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80쪽에 절대값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시험에서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이지 수학 활용능력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값이 얼마냐고 안 물어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되면은 ABS는 절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어떤 값이 양수로 표현하게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왜?
우리가 절대값은 항상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수학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얼마냐고 절대 안 물어봐요. 양수를 표현하라, 또는 항상 그 값이 뭐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재에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어떤 값이 양수를 표현하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해보긴 할 겁니다. 요거 5하고 마이너스 5로 그냥 기준을 둘게요. 기준 숫자를 5하고 마이너스 5. 함수 쓸 때는 는 abs absolute 가로 열고 5 잡았죠? 그래서 그 상태로 엔터 치면은 5. 그냥 내릴게요. 내려도 똑같이 5죠. 항상 값이 양수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0쪽에 5번 함수 넘어갈게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해가지고 mo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d라는 건 뭐예요? 발음을 하면은 모드라는 거죠. 모드, mod 모드. 그래서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모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하고 8이라는 기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눠보죠. 10을 8로 나눠요. 그럼 8이란 8, 나머지가 얼마가 남죠? 2가 남죠. 이 2를 우리가 구하는 게 mod라는 함수라는 거죠. 그럼 풀어보죠. 여기다가 빈에다가 는 mod 괄호 열고 number, divisor라고 나오는데요. number 숫자예요, 숫자.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이거를 제가 적어볼게요. number, 그 다음에 옆에가 divisor일 겁니다. divisor 이렇게 되죠. 그럴 때 number 오타임이에요. num. 여기서 number이란 뜻은요, 우리는 피제수라고 뜻을 붙이시면 돼요. 수학에서 피제수라는 용어가 있죠. 디비저라는 거는 제수라고 합니다. 제수. 그럼 피제수가 뭐냐? 나눠지려는 수입니다. 그 제수는 뭐예요? 나누는 수가 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10 나누기 8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8 나누기 10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에서 8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꾸로 8에서 10을 나누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피제수하고 제수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를 풀면 number, 우리는 숫자 10이라는 거를 디비저 얼마로? 8로 나누겠다.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2가 남죠. 그래서 요 2를 구하는 게 mod 함수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나머지 갖다가 뭐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mod 함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의 배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배수는 뭐예요? 뭐 2의 배수, 3의 배수, 2는 2, 2는 4, 2, 3, 6, 2, 4, 8 이런 배수 관계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홀수와 짝수를 판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mod가. 나중에 뒤쪽에 함수 문제를 풀 때 이 mod가 꽤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mod의 역할을 조금 알아두세요. 어떤 수의 배수 관계고 어떤 수를 우리가 홀짝을 판별할 때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홀수와 짝수를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는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다? 짝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뭐다? 우리가 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를 판별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배수관계 같은 경우는 뭐 차후에 뒤에 있으면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또 얘도 있어요. 차후에 혹시라도 1급 하실 때는 좀 도움 될 겁니다. 짝수가 0으로 2분, 그 다음에 홀수가 0으로 5두입니다. 그래서 2분 함수, 5두 함수가 있기는 해요. 이거는 차후에 1급 하실 때는 좀 알아두세요. 1급.
1급 함수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2학 2급에서 하실 때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게 되면 1급 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2분하고 ODD가 있는데 1급 함수는 그냥 2분 ODD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is 2분 또는 is odd. 무슨 뜻이냐? 짝수냐? is odd. 홀수냐? 물어보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짝수입니다 하면은 true라는 결과값이 반환을 하고요. is odd. 홀수냐? 라고 했을 때 네, 홀수입니다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true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요, 얘는 짝수가 아닙니다. 아니요, 홀수입니다 하게 되면은 false라는 걸로 반환이 되고요. is odd를 물어봤어요. 홀수냐? 라고 했을 때 네, 홀수입니다는 true고요. 만약에 반대로 아니요, 짝수입니다 하게 되면 얘도 역시 false로 반환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1급 함수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만 알아두세요. 2급에서는 무관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나가고요. 6번에 보면은 trunc가 있습니다. trunc. 영어로는 trunk라고 읽습니다. int, int고요. int는 integer의 약자예요. 정수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trunk하고 int가 있는데 요 두 개 차이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죠. 4.5가 있고요. 마이너스 4.5가 있습니다. 얘를 trunc, trunk를 이용할 거고 int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trunk나 int나 역할 자체는요, 둘 다 소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역할들이에요. 둘 다. 바꿔줄 때는 우리가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는 겁니다. 둘 다. 소수를 정수로 버려준다, 내려준다 라는 뜻과 같죠. 근데 두 개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4.5를요 정수 자리까지를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4가 나올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4.5예요 얘를 우리가 정수 자리까지 버리면 마이너스 4죠. 요렇게 나오는 게 trunc 함수입니다. 해보죠. 는 trunc 괄호가 열리고요. 자, number하고 컴마 num digit가 있어요. 아까 우리 round, round up, round down 그 세 개 함수 했을 때랑 인수 표현하는 게 똑같죠. 그럼 number 어떤 숫자를? 요 숫자를. 그 다음에 num digit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대괄호로 감싸 있죠. 인수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생략 자체가. 그럼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하게 되면 4가 나오고요. 그 상태로 최후 겐들을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렁크고요. int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죠. 는 int 괄호 열고, 자, number 인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어떤 숫자인지를. 그럼 우리 숫자는 4.5라는 숫자를 괄호 닫고 엔터. 4까지는 동일한데요. 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4.5가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정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처럼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음수일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5일 때는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근데 int는 인수로 우리가 채택했던 그 셀이나 어떤 숫자보다는 작게 나와요. 작게.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요. 얘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작게 나오니까. 내려보면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trunc랑 int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trunc, trunc와 int 함수의 차이는 일반 양수값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음수값에서는 int 함수 경우 인수로 채택되었던 뭐 셀이나 숫자보다는 작게 하여 정수로 버려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아까 그 마이너스 4.5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트렁크는 마이너스 4이지만 int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재 80쪽의 6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트렁크랑 int.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필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수험자들이 트렁크랑 int의 함수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물가물할 수 있었어요. 트렁크가 작게 나왔나? 아니면 int가 더 작게 나오나? 이렇게 둘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기 문제에서 이쪽 부분을 굉장히 잘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트렁크가 있는데 얘가 버리는 함수고요. 앞전에 배웠던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얘는 내리는 함수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버리는 거나 내리는 거나 같은 뜻이죠. 이게 결과값도 같아요. 근데 두 개의 차이를 또 필기시험에서는 물어봐요. 뭔 차이인지.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트렁크 함수는 인수 생략이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그 넘버까지만 우리가 채택을 하면은 뒤에 있는 넘 디지트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라운드 다운은 어떤 숫자를 어느 자리까지, 즉 자릿수를 꼭 표현을 해야지만 함수가 완성이 돼요.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아까처럼 는 pi를 했을 때 이렇게 쭈르르 나올 거예요. 얘를 트렁크를 이용해서 정수 자리까지, 하나는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정수 자리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는 trunc 괄호 열고 숫자만 잡아주면은 인수를 굳이 안 해도 자동으로 저게 정수 자리까지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운드 다운은 숫자를 잡게 되면은 그냥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배가 고프대요. 인수를 더 집어 넣어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자리까지면 우리는 0이라는 컴마 0이라는 이 자릿수까지 표현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트렁크랑 라운드 다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기문제에서 물어봐요. 꼭. 그래서 이게 정리해드린 겁니다. 트렁크는 인수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수 자리까지로 인식을 하지만 라운드 다운은 어떤 숫자를 어느 자리까지, 즉 그 자릿수를 반드시 꼭 명시를 해야지만 함수가 정답이 나온다고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뭔 차이인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SQRT랑 계승 팩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SQRT 제곱근보다는 더 익숙한 게 뭐죠? 루트라는 겁니다. 루트. 하나 또 물어보죠. 자, 루트가 있는데요. 루트죠. 루트 9가 얼마입니까? 루트 9. 루트 9는 얼마? 3이죠. 3. 이 3을 뽑아내는 게 SQRT라고요. SQ, 우리는 영어로 사각형이라는 게 뭐예요? 스퀘어라는 뜻이죠. 스퀘어. 루트 모양이 사각 모양이잖아요. 사각. 그래서 얘가 SQ가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스퀘어. RT는 뭐예요? 루트. ROT.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SQRT라고 하는 거고, 플레임으로는 우리가 스퀘어 루트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계승이 있을 겁니다. 계승. 팩트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팩트라고 해서 사실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팩트는 뭐다? 수학에서는 요거예요. 팩토리얼. 한 번이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팩토리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5, 4, 3, 2, 1을 다 어떻게? 서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팩트,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팩트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느낌 표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SQRT는 루트고요. 차마 제가 루트를 어떻게 여기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패스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얘도 자, 루트 9를 구할 겁니다. 루트 9. 그러면 SQRT 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루트 9니까 숫자 9죠. 9라고 집어넣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루트 9는 3이죠. 다음 계승 팩토리얼. 숫자를 너무 크게 안 할 거고요. 3 팩토리얼 할 겁니다. 3 팩토리얼.
자, 3팩토리얼 하게 되면 는 fact 괄호 열고 3이라고만 작성하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그러니까 6이 나오죠. 이 6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3, 2, 1을 서로 어떻게? 다 곱하니까 6이죠. 이게 우리가 fact, 즉 팩토리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변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 겁니다. 자, 난 8번에 거듭 제곱승 파워가 있고 자이언 로그의 및 2의 거듭 제곱승에서 EXP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안 나옵니다. EXP는 안 나와요. 출제 범위는 맞지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EXP는 버립니다. 그것도 가끔 가다 보면 EXP를 어디서 많이 봤죠. 흔히 어디 일반 게임에서 경험치로 해서 가시면 안 돼요. 경험치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EXP는 안 나온다 해서 그냥 X표 쳐놓고요. 파워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예요. 숫자 어디 갔죠? 숫자 2를 3번 제곱승 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수학으로 쓰게 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정답 얼마? 8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수로 지금 안 풀고 만약에 수식으로 푼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식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2 별 2 별 2 2를 3번 곱했으니까. 그리고 엔터 치면 8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제 강의를 보셨다면은 쟤를 저렇게 안 하고 우리는 요거 승이라는 캐럿이라는 부호를 써가지고 2를 한 번에 3번 제곱승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진행해보죠. 는 2. 자, 캐럿이 눈웃음이죠. 하고 3. 엔터 해도 똑같이 8입니다. 근데 이거 외로 함수식으로 지금 한다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식이에요. 수식. 지금 한 게 수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캐럿을 쓴 거고, 함수로 하면은 파워라는 함수입니다. 파워. 자, 는 파워 괄호가 열리면 인수가 2개가 들어가죠. number 어떤 숫자를, 우리는 숫자 2라는 것을 컴마 파워 몇 번 제곱승을 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몇 번 승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우리가 제곱승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2,3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정답이 8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지금 나온 게 지금 2를 4번 승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좀 적어 놓으세요. 차후에 필기 문제가 변형되면은 얘랑 똑같은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중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값이 틀린 하나는 이렇게 고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있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런 식도 있고, 아니면 2의 세제곱승 이렇게 해서 캐럿을 쓰는 형태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서로 같은 겁니다. 8을 뽑아내는 값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틀린 거죠. 자, 다음 9번의 원주율 PI는 넘어갈 겁니다. PI. 아까 방금 PI 했었죠. 그리고 10번에 보면 랜드가 있습니다. RA인데 랜드. 랜드는 그 수학에서는 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수가 좀 익숙지 않을 거예요. 난수가 뭐냐면 불규칙한 숫자입니다. 즉 규칙이 없는 숫자예요. 랜덤인 수. 이런 걸 우리가 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랜드가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0 이상 1 미만이라고 합니다. 0부터 1 사이에. 그럼 이건 당연히 자연수가 아니죠. 소수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는 랜드 괄호 열고 그냥 닫아버리면 임의적으로 0부터 1 사이에 랜덤인 수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요. 체인지 돼요. 규칙이 없습니다. 난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 언제 써요 물어보는데 보통 확률 계산할 때는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 얘를 쓰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 그래서 얘는 조금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랜드는 0부터 1 사이에 소수로 불규칙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통 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자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랜드 between이라고 있습니다. 랜드 between.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 범위만큼을
불규칙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between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뭐뭐 사이에라는 영어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도 해보게 되면 는 rand between. 그러면 지정한 두 수 사이에서 난수를 반환한다 돼 있잖아요. 괄호를 열면 bottom하고 탑이 있어요. 그럼 숫자 작은 거, 뭐 나는 1부터 제일 높은 거 20까지. 그래서 1,20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은 1부터 20 사이에 계속적인 난수가 이렇게 바뀌게끔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 재미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함수란 좀 몇 개 함수를 더 써가지고 엑셀로 로또 번호 추천기를 만들 수 있어요. 로또 번호는 뭡니까? 우리는 1부터 45까지의 범위를 이용해서 숫자 6개를 순서와 상관이 없이 맞추면은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거죠. 1등이면 얼마예요? 막 몇십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추첨기를 만들 때는 뭐 랜드 비트윈을 쓸 수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함수를 써가지고 추첨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 비트윈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얘는 1급 함수에 해당을 합니다. 2급에서는 그냥 랜드까지만 나오고요. 1급에서는 랜드 비트윈을 같이 알아두어야 하는데, 네, 여기서는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단에 적어놓기만 하세요. 랜드 비트윈은 차후에 뭐 1급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 활용도는 뭐 지금처럼 뭐 로또 번호 추첨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까지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교재 81쪽에 11번 sum if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 앞전에 강의에서 한번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여기까지 조건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필기를 잠깐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가 두 개가 지금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pi, 그 다음 두 번째가 rand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있기는 해요. 뒤쪽으로 가서 날짜 시간 함수로 가게 되면 뭐 today 함수가 있고 now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얘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라고 해서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필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뭐 인수가 몇 개냐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중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로 올바른 것은 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사지선다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학 상관함수에서는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pi랑 rand까지. 그래서 체크해 주십시오. 자, 다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재 82쪽에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삼각함수 저는 여기 첫 번째 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죠.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과금이네요. 성과금을 계산해보라 이렇게 하고요. 성과금은 호봉을 지금 루트 값을 씌웠어요. 그래서 6호봉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민 6호봉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는 그냥 3이라 봐야 되는 3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호봉을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곱하기 기본급을 하라 되어 있고요. 성과급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sqrt, 스퀘어 루트가 함수가 주어졌죠. 그럼 이제 얘를 식을 어떻게 세우냐. 먼저 우리가 앞에는 트렁크라는 함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는 트렁크 괄호 열고 그러면 인수로 number, numDigit 이렇게 나오죠. number, 어떤 숫자를 우리는 지금 이제 루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sqrt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또 쓰는 거를 우리가 중첩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qrt 괄호 열고 어떤 숫자를 우리가 루트를 시킬 거냐. 그러면 여기서는 c3를 하면 되죠. 그럼 다 끝났으면은 괄호가 하나가 닫혀야죠. 이렇게 sqrt에서 괄호가 열렸으니까 숫자를 잡았으면 닫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곱해야죠. 곱하기 별이죠. 기본급 d3를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를 표시한다 이렇게 해요. 어차피 정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굳이 numDigit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컴마 정수를 표현한다 0 해도 되지만 우리가 굳이 이거를 생략해도 정수기 때문에 그냥 안 쓰고 괄호 닫고 엔터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은 한국민은 612만 3,724원이라는 게 나오고 최후 겐들 아래 쫙 당기면 요거에 원하는 값들이 나오게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표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표 2에서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합계를 계산해서 K12셀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라 라고 하고요. 이 판매총액 합계는 100의 자리는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를 표시하래요. 어느 자리에서 올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보지 말고요. 어느 자리까지를 우선 보시면 돼요. 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1000의 자리까지를 올려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라운드업이랑 썸이프라는 함수가 있죠. 그럴 때는 라운드업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무슨 함수부터 먼저 쓰는지를 그거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애매모호해요. 많이 그냥 문제를 접해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함수가 앞에 간다라는 걸 알거든요. 요게. 근데 아직 엑셀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헷갈립니다. 이건 무슨 함수를 먼저 써서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라운드업 괄호가 열리고 number 어떤 숫자를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함수식이 들어가야 되죠. 썸이프를 괄호 열고 자, range 이 range 뜻이 뭐예요? 조건 범위라는 뜻이죠. 조건 범위. 문제에서는 음악용품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범위는 뭡니까? 여기죠. 여기가 지금 음악용품의 판매총액이니까 요게 맞네요. 구분 쪽이. 제품명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구분. 그래서 range는 많은 여러분들 구분 G3부터 G11셀까지 중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입니다. 뭐를 찾냐라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그럼 우리는 뭐다? 여기서는 악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음악은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를 감싸서 들어갑니다. 자, 큰 따옴표 음악 큰 따옴표 컴마 sum range 뭐를 더할 거냐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판매 총액이니까 K3부터 K11까지를 해놓고 썸이프가 끝나면 괄호를 닫아주죠. 이제 자릿수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썸이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컴마로 넘어가면은 자릿수 부분이 진해지죠. 글씨가 너무 지수 쪽이. 그래서 자릿수는 1000의 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음악용품 판매총액 합계는 102만 5천원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 합계를 이 25셀에 계산하되 있고 썸이프랑 MODE라는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MOD는 배웠지만 MODE를 지금 안 배웠던 거예요. 둘 다 모드거든요. 적어볼게요. MOD가 있고 MOD가 있는데 얘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 같은 경우는요. 숫자 범위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많이 출현했냐, 즉 빈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빈도수. 그래서 이거를 최빈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숫자가 많이 나왔냐. 그럼 이런 거예요. 빈도를 언어 해볼게요. 22333. 자, 지금 어때요? 어떤 수가 많이 나왔죠? 3이죠. 그래서 이거를 는 MOD 괄호가 열고 숫자를 잡아줘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을 구하는 게 MOD라는 함수라는 거예요. 최빈값. 자, 그리고 또 이게 변형되면은 이 말 나온 김에 진행할게요. 자, 222가 있고요. 333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많이 나왔죠? 2요, 3이요. 근데 우리가 최빈값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만. 그럼 결론은 2 아니면 3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 2가 먼저 나왔으니까는 2가 최빈값일 것 같아요 라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선생님 2하고 3 중에서는 그래도 숫자 3이 더 크니까 3 아닐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먼저 나온 게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해볼게요. 는 MOD 괄호 열고 숫자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2가 나오죠. 왜? 먼저 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위하고 아래가 있으면은 요 위에가 더 우선순위를 갖는 거고요. 좌측하고 우측이 있어요.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이 써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좌측이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기억해두세요.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2, 2, 3, 3. 여기서 최빈값이 얼마죠? 첫 번째, 선생님 앞에 말씀대로 2하고 3 중에서는요 2가 먼저 나왔으니까 최빈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2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선생님 앞에는 숫자지만 뒤가 문자예요. 문자로 우리가 어떤 게 많이 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은 값이 안 나오고 오류 값이 나온다 라고도 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하고 3 누가 더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문자니까. 대신에 숫자로 2하고 3은 뭐예요? 누가 먼저 크다 작다를 파악할 수가 있죠.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는 MOD를 썼다 그러고 잡게 되면은 엔터 오류가 뜹니다. 샵 n/a 해당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뜬다라는 것까지 왜 얘기하냐? 필기 때문에. 필기를 이미 통과를 하셨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필기를 통과를 안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메모장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최빈값이 똑같다면 먼저 나온 숫자가 최빈값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있다면 위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좌하고 우측이 있다 그러면 좌측이 더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 2, 2, 3, 3 여기에서 최빈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는 오르식이 뜹니다. 왜?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 오르식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해당하는 숫자가 없다 해가지고 샵 n/a라는 오르식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에 해당하는 실기 문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게요. 자, 표 3번의 문제 보면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보라고 썸이프랑 MOD 모두 함수를 쓰게끔 합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선 썸이프가 먼저 들어옵니다. 는 썸이프 괄호 열고 range 조건범위예요. 우리는 조건범위가 어디? 많은 구입수량 D16부터 D24까지가 들어가요. 이 중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뭘 찾냐? 무슨 조건을 찾냐? 우리는 그 조건이 구입수량에서 가장 많이 구입을 한 게 몇 번이냐 그 횟수를 찾는 거죠. 몇 회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MOD라는 최빈값을 구하는 함수가 다시 한번 써 들어가야죠. 그래서 MOD 괄호 열고 number 범위는 요렇게 D16부터 D24 괄호 닫고 모두 함수가 끝났고요. 컴마 sum range 더할 범위예요. 우리는 뭘 더한다? 구입 총액을 더한다. 26부터 24까지 괄호 닫고 엔터하면 339만 6천원이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4번이요. 4번 문제 보면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인 영화들의 일간 합계를 계산해서 L25셀에 표시하라 되어 있고요. 숫자 뒤에다가 만원을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N%를 이용해서 만원을 붙이는 거고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3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걸 골라 쓰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맞은 함수가 뭐예요? sum ifs가 맞는 거죠. 자, 구해보죠. 는
sum ifs 괄호 열고. 자, sum range입니다. sum 더하다, range 범위. 더할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뭘 더한다? 문제 끝에 보면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일간 합계. 그러니까 얘네들이죠. K16부터 K25까지 중에서 컴마 조건 범위 첫 번째.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드라마에 15세 이상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조건 범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르가 해당되죠. 장르. 범위로 H16부터 H25까지가 되고요. 컴마 첫 번째 조건. 그 중에서 뭘 찾냐? 큰 따옴표 드라마를 찾는 거고요. 다시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얘는 15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15세 이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로 얘기하면 I16부터 I25까지가 되고요. 컴마 두 번째 조건은 뭐다? 큰 따옴표 15세 이상을 찾겠다.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주면 됩니까? 끝에다가 만원을 붙이면 되죠. n% 큰 따옴표 만원 큰 따옴표 하고 엔터를 치면은 1308만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수학 삼각 첫 번째 거를 마쳤고요.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교재 84쪽이죠.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11셀에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를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조건은 29부터 20 영역에 입력을 하고 D average랑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D 함수가 여기서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D 함수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조건을 먼저 작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여기는 우리가 뭐다? 학과가 뭐를 찾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죠. 정보통신과 해놓고 우리가 함수를 쓰는 거는 라운드 함수부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반을 맞는 거. 그러면 라운드 괄호 열고 number 무시 D average라는 값이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값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우리 어떻게 내야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 전체를 잡아주는 게 데이터베이스죠. A2부터 D10 컴마 필드 에버리지를 할 게 몇 번째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에서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는 네 번째죠. 평점을 갖다 해야 되죠. 그래서 4 아니면 D2 이렇게 틀린 답 아닙니다. D2든 4든 전 4로 할게요. 4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다? 학과가 정보통신과다. 29부터 20까지 괄호 닫고 컴마 넘 디지터 자릿수죠. 자, 요 자릿수는 문제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2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3.52가 평균 평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다음 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가지고 상자 목수와 몫이죠. 우리 나눗셈 목에 있는 수랑 나머지를 구해서 상자 나머지에 표시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자가 몫이 만약에 10이 나오고 나머지가 4가 나왔대요. 그럼 몫을 먼저 쓰는 겁니다. 10이라는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괄호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나머지가 적히고 다시 괄호가 닫히는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int랑 mod 함수랑 n%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int 함수가 왜 나와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처음에는 이 10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10 요게 나오려면 우리가 int 함수로 해서 이 10을 뽑아내는 거고요. 이 4를 뽑아내는 게 mod 함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 앞에는 목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몫을 구할 때는 뒤에 있는 소수점 자리까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정수 자리까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int가 필요한 거고, mod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표현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괄호는 %로 붙여주시면 되죠. 뭐 %, 큰 따옴표, 한쪽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요런 식의 패턴이에요. 그럼 우선은 목부터 보여보죠. 는 int 괄호 열고, 자, 우리는 뭘로 나눈다? 우리는 총 개수를 나누기 상사다 개수로 나눈다. 괄호를 닫죠. 그리고 엔터 해보게 되면 13이라고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우리가 몫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13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괄호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럼 괄호는 문자이잖아요. 문자. 근데 우리가 문자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게 되면 엑셀에서 바로 이렇게 오류창을 내뱉어요. 괄호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괄호를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 큰 따옴표,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요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한쪽 괄호가 뿅 하고 열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즉 mod를 바로 쓰면은 안 됩니다. 왜? 여기까지가 문자잖아요. 문자하고 함수를 바로 진행하지를 못해요. 사이에 다시 한번 %를 껴넣어야지만은 우리가 이 함수를 연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mod 가기 전에 여기에 %를 띄워놓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od 괄호 열고 무엇을 h3를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가 아니죠. 어차피 mod라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누기 슬러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컴마로 인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얘를 총 개수를 컴마 디비저 얼마로 i3로 나누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쳤을 때 4까지가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괄호를 닫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뒤로 %, 큰 따옴표, 한쪽 괄호가 닫히고 다시 큰 따옴표로 마감까지 엔터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쫙 하면 끝이죠. 자, 3번 문제요. 자, 무슨 출장비의 합계를 구해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한대요. 그래서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라 돼 있고, 출장비 합계는 10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한대요. 내림. 그래서 만원 단위까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sum이랑 round down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쓸 때는 round down을 먼저 쓰고요. number, 어떤 숫자를.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표현해야죠. sum 괄호 열고, 출장비를 우리가 해야 될 때는 교통비랑 숙박비까지를 포함을 한대요. 그러니까 C15부터 D15까지를. 괄호 닫고, 컴마, num digit, 자릿수예요. 문제에서는 만원 단위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첫 번째 최중기란 사람 18만원 나오고요. 쫙 내리면 나머지 해당하는 사람들의 값들이 쭈루루 반환이 되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1차, 2차의 차이를 구한대요. 그러니까 예상 결과표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했었나봐요. 어떤 경기를 1차, 2차 두 번을 거쳤는데 1차, 2차의 그 각 차이를 구해가지고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라 해서 점수 차이는 1차 빼기 2차라고 합니다. abs, absolute라는 함수를 쓰겠대요. 그러면 abs 괄호 열고 1차에서 2차를 빼라고 했으니까 h15에서 마이너스 i15가 되죠.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쫙 내려주면 2, 5, 27, 6, 4, 3 이런 결과값을 반환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재에 있는 출제유형 1번과 2번을 다 풀어봤고요. 제가 만든 폴더에서 보시면 수학 상관없어 실습이라고 있습니다. 이 폴더 들어가서 추가를 몇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 거래량이 3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현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가지고 100원 단위까지를 표시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sum if or round up 이라고 있죠.
그럼 함수를 쓸 때는 round up이 먼저 써지고요. 그 다음에가 sumif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써진 패턴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죠. 결국엔 round up이 먼저, sumif가 두 번째죠. 그래서 이 적힌 대로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면 sumif 괄호가 열렸죠. 그럼 range, 조건 범위예요. 얘는 많은 거래량 C3부터 C8 중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뭘 찾냐? 30 이상을 찾아야 되죠. 큰 따옴표 30 이상을 찾고요. 컴마 sum range 뭐를 더한다? 우리는 판매 금액을 더한다. D3부터 D8까지 괄호가 닫혀야죠. sumif는 끝났으니까 컴마 num digit 자릿수입니다. 100원 단위까지를 표현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그래서 512만 8천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얘가 출제를 한다 그러면 그 sumif 대신에 그 dsum으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얘를 거래량이 30 이상이다. 요렇게. 그럼 나중에 이거를 는 round up 괄호 열고 dsum을 했을 때요. 표 범위를 다 잡고 컴마 자 필드 우리가 지금 판매 금액을 더하는 거니까 네 번째 거 컴마 요렇게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컴마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엔터 해도 똑같이 512만 8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푼다 그러면 sumif로도 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써가지고 dsum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나올 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러분들 풀 수가 있으면은 다 한 번에 합격을 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장 표 2에서 가장 빨리 특허 신청을 한 기업의 제출 시간을 D9셀에다 구하래요. 그래서 표시에 보면은 9시 45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AM 있고 PM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가 빠르냐면은 8시 50분이 가장 빨라요. AM, PM이다 그러면 당연히 AM이 빠를 것이고요. AM에서 본다 그러면 아침 8시 50분이 가장 빠르죠.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hour, small, minute 함수랑 %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hour 함수가 여기서 먼저 들어가요. hour. 자, 는 hour 괄호 열고 그러면 serial 넘버가 있는데 hour 함수라는 게 뭐냐면 시간에서 시를 빼준다 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시간에서 시. 여튼 메모장 정리할게요. 시간 함수 중에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hour은 시간에서 시를 추출하는 함수고요. minute는 시간에서 분을 추출합니다. 자, second는 시간에서 초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시를 먼저 골라야 돼. 시. AM, PM은 엑셀이 자동 따져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가 가장 빠른 거를 small 함수로 구해주시면 돼요. small. 여기서 또 small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숫자로 인식하는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수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빨리라고 했으니까는 첫 번째로 작은 수, 즉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small 함수 대신에 그 min 함수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까다롭게 냈기 때문에 small로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small 괄호가 열립니다. 그럼 array랑 k가 나오는데요. array 같은 경우는 범위라는 뜻이 있고요. 배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범위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range라는 뜻과 같고요. 보통 array를 배열로 해석하기는 하는데 엑셀에서는 그냥 범위를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럼 어떤 범위? 우리는 여기 시간들의 범위 B3부터 C9셀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컴마 몇 번째로 작은 거?
가장 작아야죠. 첫 번째로 작아야 가장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작은 거. 그리고 괄호를 닫고 해놓고 우리는 C자를 붙여야 되죠? M% 큰 따옴표 C 큰 따옴표 엔터합니다. 그러면 8C까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뒤로 어떻게? 이제 분해서 빠른 걸 골라야 되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한번 띄고 갈 겁니다. 요렇게 큰 따옴표 안쪽에서, 그리고 다시 뒤로 M'를 이어서 쓸 거예요. M% 아까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스몰로, 아니 미니트로만 바꾸시면 돼요. 미니트 괄호 열고 스몰 괄호 열고 어레이 많은 특허 신청 일시 중에서 컴마 첫 번째로 작은 분을 구하겠다. 그리고 괄호를 2개 닫아주죠. 미니트가 괄호가 열렸고 스몰이 열렸기 때문에 2개를 닫는 게 정석이죠. 마지막은 M% 큰 따옴표 분 큰 따옴표 엔터 하면은 8시 50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현재. 그리고 얘가 변형이 되게 되면 제가 빠르게 할게요. 이거는 스몰 함수로 나온 거고 민 함수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민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컴마 1이 그냥 필요 없어져요. 여기도 민으로 바꾸고 컴마 1 지워주고 해서 엔터 치면 똑같이 8시 50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푼다 그러면 이건 스몰 대신에 민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가장 빠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빠른 거, 세 번째로 빠른 거 할 때는 이제 스몰로 하시는 게 전환이 빠른 거고, 무조건 가장 빠른 것만 구한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쓸 때 민으로 쓰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청결도 평가가 우수한 매점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엑셀의 특수기호라고 하고요. SUMIF랑 COUNTIF를 함수를 써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UMIF랑 COUNTIF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나누기 그 해당하는 개수만큼이죠. 그러면 식으로는 SUMIF 나누기 COUNTIF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풀어보죠. 는 SUMIF 괄호 열고, 자, 청결도 평가가 우수래요. 우수라는 거는 우리가 저 동그라미를 쳤다는 소리예요. 많은 우리가 청결도 B3부터 B8 중에서 컴마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저 동글모양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죠. 큰 따옴표 특수문자입니다. 미음하고 한자키. 그럼 여기 동글모양이가 있죠? 클릭해주고 다시 큰 따옴표 닫고요. 컴마 sum range 더해야 됩니다. 동그라미만 찾기만 하면 뭐예요? 얘네들의 월 매출액을 더해야죠. E3부터 E8까지를 더합니다. 괄호를 닫고 평균이니까 나눠야죠. 나누기 COUNTIF 괄호 열고, 뭘 우리가 나눠야 되냐면 이 많은 청결도 중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냐로 나눠야 그것이 평균이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를 세는 게 뭐? COUNTIF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range 그럼 많은 청결도 B3부터 B8 중에서 컴마 크라이테리아 뭐를? 큰 따옴표 미음하고 한자를 했을 때 특수문자를 찾는다.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평균값이 722만 5천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푼 게 우리가 SUMIF 나누기 COUNTIF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푼다 그러면 average if로도 바로 다이렉트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은 dsum 나누기 dcount a로도 가능은 하거든요. 만약 푼다 그러면. 자, 우선 average if로 해볼게요. 는 average if 괄호 열고 range 조건 범위예요. 많은 청결도 중에서 B3부터 B8 중에서 컴마 뭐를 찾는다? 큰 따옴표 미음 한자에 특수문자 동글뱅이를 찾아서 큰 따옴표 닫고 컴마 월 매출액을 구해준다. 괄호 닫고 엔터. 똑같이 722만 5천원이라고 나오죠. 자, 다음 dsum 나누기 dcount 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는 dsum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A2부터 28까지 컴마 필드 썸을 할 게 몇 번째냐?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월 매출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5라고 잡아주고요. 컴마 크리테리아 무슨 조건? 청결도가 동그라미만 해당하는 조건대로 이렇게 괄호 닫고 나누기 디카운트 A로 전체로 A2부터 28 잡아놓고요. 컴마 필드 우리는 뭘 세야 되냐면은 지금 청결도를 지금 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 청결도가 동그라미로 몇 개가 있는지 괄호 닫고 엔터 해도 똑같이 722만 5천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러가지 형태를 지금 풀 수가 있는 겁니다. dsum 나누기 dcount a로 할 수가 있고요. dcount a입니다. a 그냥 dcount가 아니라 a예요 지금. 그리고 average if로 바로 다이렉트로 푸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돌아가서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푸는 방법. 요렇게. 그래서 저처럼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조금 해보세요. 함수 쪽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if max round가 있는데요. if 함수가 등장을 해요. 차후에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if 함수라는 게 판단해준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라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if를 쓰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logical test 그 다음에 value if true 그 다음 마지막은 value if false가 나옵니다. 자, 각각을 해석하게 되면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조건식으로 해석하고요. value if true라는 소리는 조건식이 사실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value if false라는 거는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총 인수가 3개로 이루어져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더 다뤄볼게요. 자, 표 4에서 출근부인데요. 직장에서 출근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출근일과 조퇴, 지각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결근을 몇 번 했냐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출근일이 25일이 넘었어요. 25일이 25일 이상이면은 결근을 제로로 봅니다. 그 소리는 뭐냐? 너는 만약 회사가 30이나 31일, 한 달을 30이나 31일을 봤을 때 회사를 25일 이상 나오기만 한다면 네가 조퇴가 몇 번이든 지각이 몇 번이든 나는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너는 25일 이상만 나와라 라는 소리랑 같아요. 그래서 아예 결근을 없다, 제로를 보겠다 라는 소리고요. 그래, 만약에 네가 25일 이상을 회사를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따지겠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조퇴는 2번의 결근 하루로 본다 소리고요. 지각 같은 경우는 3번의 결근 하나로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해석 조금 좋은 점 뭔지 아세요? 문제를 읽다 보면은 지각과 조퇴 중에서 큰 값으로만 결근을 처리하겠대요. 다행히 이것들을 합산한 게 아니에요. 합산해서 결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그 사람은 오히려 회사를 잘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퇴랑 지각 중에서 가장 그냥 큰 걸로, 가장 심한 걸로 우리는 결근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조퇴 4번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은 5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조퇴 2번의 결근 처리 하나니까 얘를 우리가 처리한다 그러면 조퇴를 나누기 2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근을 며칠? 2일로 보는 거고, 지각 같은 경우는 3번의 결근 처리 하나예요. 그럼 이걸 5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5를 3으로 나누면 어때요? 3, 1은 3,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6 얼마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1.66666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어중간하잖아요. 1.666이면 도대체 하루를 결근을 했는지 이틀을 결근을 했는지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소수 이하 자릿수는
반올림한다 라고 해요. 반올림.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1.666이면은 반올림해서 정수니까 그냥 이거를 1일이 아니라 2일로 보겠다라는 소리랑 같아지는 거예요.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if랑 max랑 round 3개의 함수를 써가지고 각 사람들의 우리가 결근을 며칠 했나를 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정수는 그러면 결근이 며칠일까요? 이정수. 자, 이정수는 어때요? 출근일이 25일 이상이 넘었죠. 그러니까 얘는 조퇴가 하나가 있고 지각이 5번 있어도 안 따진다고요. 그냥 이 사람 결근이 빵이에요. 제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봐야 되죠. 왜? 출근일을 25일 이상을 못했으니까. 보죠. 자, 이수연은 조퇴가 2번입니다. 조퇴 2번이면 결근 하루로 치는 거죠. 얘는 하루고요. 지각으로 볼게요. 지각 3번에 결근 하나니까 지각을 6번 했어요. 그러면 6 나누기 3 얼마? 2. 그럼 결근은 뭘로 처리한다? 2로 처리한다 소리예요. 둘 중에 큰 걸로 2.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좀 계산하기 편한 게 안성민 것 좀 해볼게요. 안성민은요, 일단은 조퇴는 2번인데 1번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하루로 처리할 수가 없죠. 뭐 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지각이 있네요. 지각 3번의 결근 하나니까 이 사람 정답 하나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뭐 암산이면 암산 아니면 풀어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노가다로 했지만은 엑셀 함수를 써가지고 한 번에 구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를 먼저 써야 될 거는 if입니다. 그래서 if 괄호를 열면은 로지컬 테스트, value for true, value for false 총 3개가 나오고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입니다. 우리는 조건식을 알아요. 이 칸이 0이 되려면, 결근이 0이 되려면 뭐예요? 출근일이 25일 이상이 넘었냐 안 넘었냐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3가 출근일이 25가 넘었냐 이상이냐 컴마 value for true 네 사실입니다. 네 진실입니다. 그럼 우린 뭐다? 결근이 제로다 라는 소리예요. 아예 없는 거고 컴마 value for false 아니에요. 저 출근일을 25일 이상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조퇴랑 지각 중에서 서로 큰 값으로 비교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반올림으로 라운드로 보겠다고요. 그래서 라운드 괄호 열고 넘버 뭐를? 우리는 최대값을 괄호 열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넘버 1은 뭐다? 조퇴를 C3를 나누기 2 조퇴는 2번이잖아요. 2번의 결근 하나고요. 컴마 넘버 2는 뭐예요? 지각이 D3를 나누기 3 했을 때 괄호 닫고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큰 일을 물어보는 게 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C3 나누기 2랑 컴마 D3 나누기 3 중에서 맥스 누가 더 큰 이로. 그럼 이제 뒤로 자리수 붙이면 되죠. 컴마.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까처럼 1.666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수 자리까지로 반올림하겠다. 그래서 제로로 적으시면 돼요. 제로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0이 나오죠. 그럼 쫙 내려볼게요. 어때요? 0이고 2고 1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 실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이거에 해당하는 필기 문제를 넘어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필기 문제고요. 실제로 이게 2010년도에 나왔던 필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시트에 아이디별로 총 주문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이투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이투 여기죠. 지금 이투셀에 보면 2,500원이라는 값이 지금 나와있죠. 그럼 문제를 풀면 지금 KKK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조건이 붙었어요. 이거에 대한 걸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범위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범위는 A,
원래는 A2부터 A5가 맞죠. 눈으로 봤을 때는 A2부터 A5. 하지만 지금 보기에서는 A2부터 A5가 없죠. 그럼 즉 뭐다? 나는 그냥 A열을 전체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전체. 그 소리가 A 콜론 A입니다. A열 전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실제 실기에서 하실 때는 여기 머리글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A 콜론 A로 식이 들어가요. 그 중에 우리는 KKK00만 우리가 집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D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컴마 주문 금액을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더한다는 소리예요. 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 B2부터 B5인데 얘도 그냥 B열 전체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 뜻을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A 콜론 A랑 B 콜론 B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얘는 A열 전체고요. 얘는 B열 전체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총 주문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로 봐야 되고요. 합계니까 당연히 카운트 if도 해당상 없고 그냥 if 함수도 해당상 없고 썸이나 썸if인데 지금 요 KKK00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이디별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썸if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은 2012년도 문제고요. 아래 시트와 같이 B10셀에 영업 1부의 1,4분기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 다음 중 B10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얼핏 보기를 봤을 때 보니까 절대참조나 아니면 뭐 상대참조 이런 제가 개념들을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다 이미 함수는 썸if를 썼고요. 지금 여기 셀을 우리가 1,4분기잖아요. 영업 1부에. 그래서 얘를 해놓고 지금 구한 거기 때문에 이 참조 형태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자, 1,4분기 합계를 구하려면 우선적으로는요, 그 영업 1부라고 있잖아요. 영업 1부. 그럼 영업 1부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 B2부터 B7이죠. 그러면 B2부터 B7 중에서 뭐를 찾는다? 영업 1부.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 보면 영업 1부라고 타이핑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는 셀로 얘기하면은 B2 아니면 영업 1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2 아니면 B1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B10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B10셀도 문제에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B2가 있죠. B2. 그래서 B10셀 대신에 B2로 할 겁니다. B2. 그리고 컴마. 자, 이제 더해야 되는 거죠. 뭐를 더하냐? 우리는 1,4분기를 더한다. 그럼 C2부터 C7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지금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B2부터 B7, 그 다음 B2, C2부터 C7.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죠. 2번밖에 없죠. B2부터 B7,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잠시만요. B2니까 영업 1부가 있고 여기서는 여기를 셀을 참조했네요. BA10셀을 요렇게. 그래서 얘를 못 움직이게 지금 절대 참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아래를 당긴 거예요. 이렇게 당겼을 때 달러 A10 A열을 내가 고정시키니까 행은 내려가고요. 그래서 달러 A10 그 다음 C2부터 C7까지.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업 1부를 여러분들 여러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큰 따옴표 영업 1부라고 기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P2로 해서 참조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10으로도 참조를 시킬 수가 있고 여기 보기로 보면 지금 A10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A7셀에 수식을 집어넣었대요. sum ifs 괄호 열고 D2부터 D6
D2부터 D6은 뭐예요? 여기를 더하겠다는 소리죠. 더할 범위입니다. 그리고 A2부터 A6 많은 품목 중에서 연필을, 그래서 연필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연필. 그 다음에 B2부터 B6 많은 대리점 중에서 서울.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연필하고 엔드 조건입니다. 서울. 연필하고 서울 둘 다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더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럼 연필 서울이 몇 개가 있는지 봅시다. 연필 서울 요거 하나, 요거 둘이죠. 이거에 판매 실적을 더하겠대요. 그럼 판매 실적이면 300하고 200이죠. 정답은 얼마? 500원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의 시트와 같이 누계를 구하기 위해 C2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에 C3부터 C5 영역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할 때 C2셀에 올바른 건 뭐냐고 물어봅니다. 누계란 얘기가 아까 누적 함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적.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2 더하기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앞에가 상대, 뒤에가 절대참조를 지금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 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 지금 정답입니다. 3번.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썸 괄호 열고 앞에가 절대고 뒤에가 상대잖아요. 근데 요게 정답이 3번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차피 서로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는썸 괄호 열고 B2 콜론 $B $2랑 어차피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앞에가 상대, 뒤에가 절대랑 지금처럼 절대를 먼저 하고 뒤에가 상대나 값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쪽이 여러분들 절대참조고 한쪽이 상대참조면 그걸 우리가 보통 누적함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실기필기를 모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